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예비고 1 학생들을 위해서 기획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중학교 과정, 총 3년 과정에 대해서 뭐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핵심 부분을 요약을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총 6개 학기로 나누어서 그거를 프린트를 일단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들 중에 거의 이제 리부트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완전히 그냥 안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했다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과목은 이게 되더라 이겁니다. 다른 과목은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바로 해도 돼. 그냥 고등학교, 물론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고, 뭐 보통 그런데 수학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완전히 그냥 생짜가 이제 오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뭐 기본적인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구성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해보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던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수학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이 중학교 내용을 일단은 좀 메인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빼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해놓기는 해야, 그래서 고등학교 나가다가 이건 중학교 거야 라고 얘기를 또 던져주면서도 이렇게 따로 또 정리를 해두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획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정규 수업 때는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문제에 대한 풀이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패드 손글씨 풀이까지 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잘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거는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 뭐 나중에 뭐 근데 이미 끝나가지고 그걸 제가 또 뭐 굳이 또 찍기까지는 좀 오바가 아닌가. 제가 몸이 뭐 여러 개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그 이후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 잘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장 더하기 3,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장이랑 끝장이랑 더해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골라서 풀려고 했는데 그냥 다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 들어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문제는 솔직히 근데 이건 초등학교 문제라고 봐야겠네. 다음 그림에서 M은 AB의 중점이고 N은 MB의 중점이다. 네 점 A, B, M, N에 의한 각 선분의 길이가 조건 가에서 다를 모두 만족할 때 12AB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무 어렵게 깔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거를 어차피 비율이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얘를 1이라고 이렇게 둬봐요. 그럼 얘도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야? 얘는 2잖아, 그치? 어렵지 않지? 그러므로 AB 전체 길이는 현재 제가 숫자상으로 만든 거 기준엔 4고 MN의 길이는 1이니까 4배가 된다라고 해서 A가 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MN의 길이는 AN의 길이의 3분의 1배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NB의 길이는 AM의 길이의 2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12ABC는 1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될 테니까 답을 보면서 해야겠다. 혹시 건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8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COD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국지각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렇게 평각일 때 그게 180도가 된다는
두 가지 맥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막곡지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고요. 봐봐요. 근데 잠깐만, 막곡지각이 없는데? 잠깐만, 그치? 없는 거 맞지? 막곡지각이 없네요. 맞습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네, 생각보다. 그렇게 족밥은 아니네요, 문제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막곡지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막곡지각이라는 것은 저렇게 마주보는 각도, 아마 이 정도는 그래도 아실 것 같고요. 막곡지각을 이용해서 이 78도라는 놈과 이 x랑 2x 빼기 12를 더한 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항을 이용해서 3x가 90도가 되면서 x가 30도가 됩니다. 그럼 COD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x가 30도기 때문에 이 각도가 70도가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148도가 될 테고, 그럼 얘가 32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32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P 위에 A, B, C가 있고 P 밖에 한 점 D가 있을 때 A, B, C, D 중 3개의 점으로 정해지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평면이 정해지기 위해서 평면이 정해진다. 점이 3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점이 3개가 필요하니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점 3개짜리 첫 번째 A, B, C가 보이면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여기 A하고 여기 C하고 여기 D 있죠?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평면에 하나가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점이 3개니까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ACD라는 친구도 하나의 평면이 될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저 밑바닥에서 2개의 점을 고르고 걔네랑 저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애랑 연결을 하신다면 이게 되겠죠. 평면 하나가 ACD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CD, 그 다음에 A, B, D 해서 더한 몇 개? 4개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MN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 그리고 L과 N도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LM을 지나는 그 평면을 P라 하고, 그리고 MN을 지나는 평면을 Q라 하자. 그리고 LN을 지나는 평면을 R이라 할 때 P하고 R이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아니, 이게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네, 저도 물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물론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뭐 못 풀 수도 있겠네. 요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심도 깊게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정신 없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글쎄, 그 공간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이 정육면체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봐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한 LMN을 내가 한번 만들어줄게. 그러면 이제 LMN이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육면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 이럴 것 같아요. 얘가 이제 L이에요. 얘를 L이라고 하자. 그리고 M을 이 친구라고 하자고. 이 친구라고 해.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L과 M이 지난 평면 P야.
여기 밑바닥. 오케이? It's okay. 자, 그럼 이제 n을 그려보자. n을 그려볼 건데 m과 n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아. 여기를 n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모두하고 또 수직이 되잖아. 이 친구하고도 수직이고 저쪽하고도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럼 L과 M이 들어가는 평면을 P, 그리고 M과 N이 들어가는 평면을 Q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L과 N이 지나는 평면을 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모두가 수직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으로 이제 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억각과 동위각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접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개념을 좀 들고 계셔야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동위각, 억각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나가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막곡지 각이고요. 그리고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동위각, 이 각도랑 저 각도가 억각.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It's okay?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저기서 어디가 뭐 동위각이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있어요. 자, 봐봐. 이렇게 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관통을 한 거야. 보이지? 근데 이제 저기처럼 좀 삐져나오고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다고 할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저 파란색이 다 몇 도다? 74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봐봐요. 계속 해볼게. 또 평행인데 이번엔 얘가 관통하고 있죠? 그럼 얘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X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시절에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당시에 많은 트레이닝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십니다. 볼 줄 아셔야 돼요. 억각 동위각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이 접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친구를 이렇게 접다 보니까 그 같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X를 접으면 이만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부분을 딱 접으면. 그러니까 X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결국 저 74도라는 게 반으로 쪼개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몇 도? 37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게 5번 문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한 거에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누구한테는 진짜 족밥인데 누구한테는 진짜 어려울 수 있는, 정말 이제 수학 그렇다. 아니, 그 모든 세상 만사 그렇지 뭐.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야, 이거 못 풀지 뭐. 공부 안 했으면 제가 봤을 때 뭐 어려울 거 아니야. 머리가 계속 꼬여. 비 올라 그러나.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억각과 동위각을 이용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위해서 평행선이라는 게 필요한데 평행선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평행선을 추가적으로 제가 보조선이라는 걸 그려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도형 문제에서 약간 응용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만, 머리가 안 돌아가네. 보조선을 내가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 졸라 어렵지 뭘. 그냥 있는 것도 못 푸는데 거기다가 선을 그려서 하라고 하니까 뭐 되겠냐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부라는 거는 반드시 소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럼 나는 2학년 1학기 거를 더 풀어보고 싶다, 1학년 2학기 걸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얘네를 차분하게 이해라는 영역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노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다면 1학년 2학기에 대한 부분을 당시에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험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서 그 시험지를 100점 맞는 걸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야 돼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긋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각도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집중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요. 일단 여기가 38도라서 이 각도 얘하고 이렇게 평행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일단 38도가 돼요. 보이죠? 자, 근데 또 이 선은 요 밑에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각도 봐봐요. 이 각도 또한 몇 도가 되냐면 38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 38도에서 저 15도를 뺍니다. 그럼 몇 도가 될까요? 그럼 이 각도가 되겠죠? 이 각도가 23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23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넘어가는지 봐봐.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여기 보이지? 자, 보여야 돼요. 이 조만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도가 이제 73도라고 돼 있고 이 각도가 23도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각도 여기 보이죠, 이거? 이게 180도. 우리가 삼각형의 각도가 180이니까 거기서 73과 23만큼을 뺍니다. 그럼 얘네 둘은 96도가 될 테니까 180에서 96을 빼시게 되면 84도가 되겠죠. 얘가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색칠한 거 민트색. 뭐야 이거? 이게 84도예요. 그럼 X가 몇 도가 돼야 되겠어요? 이 84도랑 얘랑 동의각이니까 84도가 된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아니 이걸 또 모르는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 1시간 넘어가겠어 보니까.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하나 내용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7번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했으니. 자, 7번 봐봐. 삼각형 ABC가 한 가지로 정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삼각형이 한 가지로 정해지려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총 3가지의 조건이라는 게 있다. 이거 머리라도 좀 괜찮으면은 찍은 맛이 날 텐데 머리까지 그지어가지고 찍은 맛이 안 나네요. 첫 번째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세변만 있으면 되냐? 근데 여기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그 문제에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변 중에 꼭 가장 길지 않아도 돼요. 어떤 한 변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한 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 변이 나머지 2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변이 이제 어떤 애든 간에. 근데 이제 나머지 2변에 그 차라는 게 있어요. 그 2변의 차이하고, 그리고 나머지 2변의 합 사이에 있어야만 이 삼각형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3변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결정 조건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졸라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잘 정리를 해놔. 그냥 박아놔. 그냥 뭐 마냥 근의 공식 마냥. 알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2변의 길이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있으면
이게 또 이제 삼각형이 한 가지로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있고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사이드의 각도, 양 끝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 어떻게 된다?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시는데, 얘네를 잘 못 푸시는 분들은 일단 삼각형을 이렇게 다 그리세요. 이렇게 ABC, ABC 이렇게 5개를 그리셔가지고 기입을 합니다. 그럼 기입을 해보신 다음에 그게 저기 써있는 세 가지 중에 속하니 안 속하니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삼각형을 그리자. 이렇게 ABC가 있어요. AB가 7이고요. BC가 5고 B가 70도다 라고 하면, 아, 이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네 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이 ABC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BC가 일단 8이고 B가 20도에다가 C가 20도래요. 자, 이게 세 번째 얘기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져 있다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자고요? 그려서 체크하고 셋 중에 있냐. 네.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렵겠네 보니까. 자, 볼게요. ABC가 있어요. 근데 A가 40도래요. A가 40도고 B가 45도입니다. 그리고 CA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래 이걸 많이 고릅니다.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뭐가 문제인 것 같냐면, 한 변의 길이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양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두 개 더하면 85도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몇 도가 되겠어? 얘가 9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도 저기를 안 알려줬지만 사실은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다. 각도는 두 개만 있더라도 나머지 각도를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세 개를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야, 네 번째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오케이? 자, 4번 잘 보자. 4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 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 변을 그럼 나는 사로잡을 건데? 오케이, 사로잡아보자고. 자, 이 4라는 애가 나머지 두 변이 9하고 6이 있는데 그들의 차가 3이고 그들의 합이 15라서 들어가. 나머지로 해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이 있다, 난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은 해봐. 작업해봐. 알겠지? 그래서 이거 저 4번 맞아. 그래서 5번 틀렸죠? 왜? 각도만 3개를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만만치 않네요. 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8번 문제 볼게요. 유성이가 산 넘어 산이야. 개념이 없는 자에겐 이거를 한 타임에, 그러니까 한 타임에 6개월치를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생각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이 되는 조건을 했어. 합동 말이야. 이거는 이제 2학년 과정에서 합동 조건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게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말씀드리면, 근데 방금 7번에서 했던 그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그 조건이라는 게 동일합니다. 그럼 한번 보면 SSS 합동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 S라는 거는 변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로 하시면 됩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 다음에 SAS 합동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A는
각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같다라는 것이 SAS 합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삼각형 결정 조건하고 동일하다 그랬지? 어때? 완전 똑같잖아. 그치? 보면 ASA 합동이라는 게 있다. ASA 합동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ASA 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서로 합동이 되는 조건의 개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SSS 합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두 번째, 각도만 3개를 주어주면, 여러분들 이미, 잠깐만요, 지금 예비고 1이시잖아요? 아, 다른 사람도 있나? 그, 각도 3개는 나중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 닮은 의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합동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얘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2개인데요. 여러분 이거 변 2개와 가운데 끼인 각이 되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되고요. 이 친구는 변 하나와 양 끝각이 되기 때문에 ASA 합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동이 되는 조건은 총 3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우, 이 개념을 모르는 자에게는 다 이렇게 늪이네 그냥. 설명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각선 개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대각선의 총 개수가 27개인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 공식을 제가 쭉 써드릴 테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N각형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N각형. 이 N각형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의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그 한 꼭지점에서, 잘 받아주고 계시죠?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 빼기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각선의 총 개수라는 게 있는데 이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N각형에 N을 넣어서 가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라는 공식으로 대각선의 총 개수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있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3번.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n 빼기 2라는 공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공식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공식. 그렇다면 N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자, 그러니까 그 도형의 내부에 있는 각도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이 삼각형이 n 빼기 2개만큼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삼각형의 그 내부의 각도를 다 더하면 180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그게 이제 내각의 크기에 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쓰다 보니까 5개네요. 다섯 번째는 외곽의 크기의 합도 알고 계셔야 한다. 그 N각형의 그 외부 각도를 다 더하면
그게 360도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지금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학년이시든 간에 자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초등학생인데요. 걔는 몰라도 된다. 초등학생은 나중에 미래에 배워. 알았지? 뭐 초등학생 이걸 뭐 볼 리도 없겠지만 미래에 배우세요. 뭐 선행 중인데 그럼 알아야지. 쟤는 그거면. 자, 그럼 볼게요. 대각선의 총개수가 이게 9번인데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자, 보시면 대각선의 총개수는 여기 이제 파란색 공식이죠. 이게 27이다로 일단 풀자. 자, 그럼 봐봐. n 곱하기 n 빼기 3이 54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96에 54가 나와 주셔야겠죠. n이 9면 n 빼기 3이 6일 테니까 9 빼기 6이 5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구각형.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1번 공식으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 말면 돼. 그러니까 사실 중1 때 그랬던 거야. 그냥 공식 말면 되는 거였어. 9 빼기 3 몇 개? 6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10번 문제. x가 대체 각도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공식 중에 4번 공식이 있기 때문에 4번 공식을 활용하신다면 이 문제를 이제 뚫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일단 몇 각형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친구를 봤더니 육각형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 육각형의 그 내각의 합이라는 거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공식 180 곱하기 n 빼기 2라는 바로 그 공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180 곱하기 6 빼기 2가 되면서 720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봐봐요. 다 더해서 720도가 돼야 되니까 저는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더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230 더하면 310 410 485도 이렇게 될 테고 720도에서 485도를 빼면은 235도가 되겠죠. 뭐야? 이게 235도네? 왠지 좀 커 보이긴 하더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x라는 놈과 이 235도를 더한 게 360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적으로 x의 크기 같은 경우는 360에서 235도를 빼니까 125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10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전반부가 끝난 거 맞지? 몇 번까지 있어? 19번. 다행이네. 자, 이제 반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11번 문제 그 B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의 길이에요. 이 호의 길이가 5cm인데 저한테 지금 질문하는 부분이 대체 그럼 이 길이가 몇이냐? 비슷해 보여. 생긴 게. 그지? 근데 무슨 알 수는 없고 AC의 길이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요만큼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자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대고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 부채꼴이라는 것은 그 끼인각이라는 부분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호의 길이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근데 각도가 없잖아. 각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개념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해줘야 한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얘하고 얘가 평행이죠. 그럼 여기 25도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가 몇 도가 되냐면 25도가 되는 개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C하고 여기 있는 O를 연결합니다. 보조선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계속 각도를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은 이 친구하고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25도가 돼요. 왠지 아시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50도니까 그럼 이만큼의 각도가 130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둘이 더해서 155도가 되니까 이 각도가 25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파란색이라는 친구는 130도를 기준으로 만든 호의 길이가 될 거고요. CD라는 친구는 25도를 기준으로 만든 호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이 길이가 5cm가 될 테고, 자, 130은 좀 애매하네요. 그쵸? 그냥 몇 배다라고 못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비례식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봐봐. 25도는 5cm예요. 그렇다면 130도는 몇 cm가 될까요? 이렇게 네모라고 하자고, 우리 저 중학교 느낌에 맞게. 그럼 이제 25대 5가 약분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약분하면 이제 5대 1이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멘트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의 곱이 130이고 외부의 곱이 5 곱하기 네모라는 걸 생각을 해서 네모라는 게 26으로 나와서 CD가 5고 AC가 26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요.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을 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있어요. 이게 한 고등학교 3학년 돼도 제 부채꼴이나 원넓이 못 구해. 파이알 제곱 이질할만 하고, 계산 안 해봐가지고 못하더라고. 깝깝하죠, 정말. 그러니까 안 해보고 계속 관람만 하다 보니까 우리 그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관람객이 되는 거 막아야 돼요. 봐봐요. 파이알 제곱 원의 넓이입니다. 이게 오케이? 반지름 파이.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AB가 10이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에요. 일단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이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큰 원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해서 36파이가 된 다음에 이거를 반토막을 내가지고 18파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이게 큰 반원인데 여기서 작은 반원을 뺄 겁니다. 보이세요? 이거를 뺄 생각인데, 저게 이 길이가 3이란 말이에요. It's okay?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9파이가 되는데 몇 토막 내야 돼? 반토막을 내야 하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4.5라고 쓰지 마시고 2분의 9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6에서 9를 빼니까 27파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27파이가 된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킨 입체 도형에서 모선의 길이를 A. 모선? 저기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모선이라고 있어요. 졸라 큰 거. 2에 아마 모선이라고 할걸? 오랜만에 한번 하고 싶네. 모선 그거 엄청 큰데 내 기억에. 맞지? 근데 그거는 다른 모선이야. 자, 그럼 보면 회전을 시키면 입체 도형이 이렇게 돼요. 뾰로롱 이렇게 뾰로롱 그릴 줄 아셔야겠죠? 뾰로롱 이렇게 되면서 우린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원뿔. 됐죠? 자, 원뿔 이 친구의 모선의 길이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밑면의 넓이라는 것은, 밑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저 초록색의 넓이는 66의 36파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B가 3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 빼기 2A가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여기는 알지 않나? 그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원의 넓이 알잖아. 모선 죄라고. 됐지? 넘어간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막판에 날림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뒤에는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사각형을 한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12cm 사각기둥. 야, 그 사각기둥 그냥 그려주지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저 양반이 그 밑면 밑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어. 왜냐면 기둥이니까. 기둥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 12cm인 사각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 부피부터 할게요. 부피라는 건 있잖아, 얘들아. 이 밑넓이를 구해가지고 구할게요, 지금. 여기다가 높이를 곱할 거야. 근데 저 밑넓이를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 못 구하겠죠? 그 왜 못 구하냐면 우리가 평행사변형하고 뭐 그런 애까지는 뭐 사다리꼴까지는 구하는데 이 아저씨는 그 정체성이 없어. 이렇게 생긴 애 없다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봐요.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쭉 합니다.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삼각형을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 넓이는 20이 될 거고요. 얘는 27이 되겠네요. 더하면 47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높이인 11을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계산하시면 564가 나오고요. 자, 이제 건널비라는 거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그러니까 저 도형을 잠깐 구현을 좀 제가 대략 한번 해보면 저걸 이제 입체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기둥이니까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세워. 보이지? 자, 이게 기둥이야, 이게. 자, 이렇게 된 애가 있는데 건널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이제 족밥들은 건널비를 못 구했어요. 네, 뭐 그랬었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뭐야 이거?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밑넓이를 일단 구해서 2배를 합니다. 근데 밑넓이가 47이죠. 그래서 2배에서 94가 나온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까지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되는데, 옆넓이라는 건 어떻게 하시냐면, 자, 봐봐요.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합에서 곱하기 높이로 가는 컨셉입니다. 근데 밑면의 둘레가 몇이냐면 10, 29죠? 29에다가 높이를 곱해. 아우, 계산이 좀 별로네, 그지? 29 곱하기 11을 하셔서 9에 18에 5, 9 뭐야? 몇이야 이거? 자, 그래서 8, 4, 3 348이랑 94랑 더해서 답이 442가 나오는 그런 구조다. 됐죠? 15번으로. 자, 여러분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피가 96파인 원뿔의 옆면의 모양이 그림과 같을 때 이 원뿔의 높이를 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나오네요. 봐봐요. 일단 이거 보시고 이런 애를 우리가 전개도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게 겨냥도거든요. 그 입체 그 3D 화면을 직접 그릴 겁니다. 그 겨냥도인데, 그 원뿔이라는 게 어차피 대략 어느 경사면 정도까지는 우리가 체크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겨냥도예요, 이게. 그럼 봐봐. 저 10이라는 게 여기가 이렇게 10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냐? 이 원뿔의 높이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냐? 이거 설마 피타고라스? 뭐야 이거? 높이? 부피로?
부피가 96파이구나. 피타고라스는 안 써도 되겠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아니, 지금 이제 중1 건데 피타고라스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 혹시 이게 무슨 옛날 원시인이 혹시 보고 있으면 중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 2학년으로 넘어갔어. 2학기. 알았지? 뭐 보고 계신 분 없겠죠? 원시인 중에.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눈이 이게 맵네. 잠깐 봐봐.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 얘를 구해야 돼. 얘. 근데 저게 뭐야? 저건 어떻게 구하시냐면 여기에 원래 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반지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저 인간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한 구조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 R을 구하겠다.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합니다. 봐봐요. 10에다가 360분의 216을 곱한 게 그게 R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그럼 6으로 나누면 60? 6, 3, 18? 66? 6에 60? 약분? 6. 그래서 얘가 6이에요. 근데 자, 이거 보는 분들이 혹시 중1은 없지 않습니까? 2학년 넘어갔잖아, 다. 예비군1 맞지? 피타고라스로 해. 몇이야? 680이잖아, 680. 그래서 8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죠. 야, 뭐 개소리야. 나 중1인데. 자, 알겠습니다. 부피로 구하셔야겠죠. 요거를 이제 H라고 이렇게 놔요. H라고 놓으면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가 36파이가 되고 여기다가 높이인 H를 곱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3분의 1까지 하면 그게 96파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약분하시면 이게 12파이가 되고 H가 8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높이가 그래서 몇이다? 8.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16번 보겠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원기둥 우리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둥 한번 볼까요? 자, 원기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기둥에 무슨 도를? 겨냥도를 일단 그리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봐봐요. 이 밑면의 넓이가 일단 9파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가 7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넓이, 자, 옆면의 넓이, 이거 전개도 한번 그려볼게요. 전개도가 전개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자, 많이 봤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7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전개도의 옆면의 넓이라는 것은 이 넓이를 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텐데 이 직사각형에 현재 세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 직사각형에 가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대체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밑면의 넓이가 9파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몇이란 얘기냐면 반지름이 3이란 얘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파이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저게 3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봐봐. 결국 이 길이는 뭐하고 동일한 거냐면 이 원의 둘레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라는 것은 우리가 6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니까 6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6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넓이는 6, 7에 42파이가 되면서 답을 42파이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16번 문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다 끝났지? 17, 18, 19. 야, 도수는 할 줄 알지 않아? 아니, 잠깐만, 이거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냥 봐야겠다. 아니다, 아무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을 했다. 나는 초등학교 내용밖에 모른다. 더하기 빼기밖에 몰라. 네, 그러면 좀 힘든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보죠. 5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도수분포표입니다. 네. 대충 보면 알잖아. 이건 초조를 더 해. 봐봐. 6에서 8. 네, 그러니까 예비고 1은 아직 초졸이죠. 졸업 안 했으니까 중학교. 8에서 10까지는 4명, 10에서 12까지는 9명, 12에서 14가 6명, 뭐 5명 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계급의 크기가 2초다. 네, 그렇죠. 모르지 또.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6부터 8까지니까 그 차이가 2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기록이 좋은 쪽부터 10등인 학생이 속한 계급. 자, 한번 볼까요? 야, 여기에 이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기록이 좋은 겁니다. 얘네가 병신이라고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1등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등부터 5등까지고 10등이라는 애는 여기 들어있는겨. 알겠냐? 얘가 틀렸네.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세계관을 좀 말씀드리면 도수분포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대 그래프로 옮기는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 그 막대 그래프에서 그걸 점으로 이렇게 연결한 애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그럼 젠장 막대로 돼 있는 걸 왜 점으로 연결하고 지랄이냐면,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기에는, 생각을 해봐. 막대면 비교 애매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점으로 해서 비교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봐봐. 옳지 않은 것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 여러분 여학생이 점선인데 여기가 도수가 제일 커요. 그죠? 근데 저 양반의 이제 계급값이라는 게 157.5니까 맞죠? 그죠? 자, 남학생과 여학생, 야 이런 개 노가다를 시키네.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같은지를 확인하시려면 이거 다 세야죠. 자, 한번 세보자고. 봐봐. 저기 여자애부터 세자. 3명, 5명, 8명, 11명,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3명? 야이씨, 그럼 다음 몇이야? 16, 27, 35명. 야, 35명이다. 여자애들. 알겠지? 남자애들 세자고. 3명, 4명, 6명, 8명, 10명, 4명, 아씨, 7, 13, 21, 30. 맞네. 넘어가죠. 여학생의 계급의 수. 여러분, 계급이라는 것은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 구간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 구간이라는 게 6개죠. 그죠? 맞네요. 자, 남학생에서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여러분, 남학생 중에 가장 아래가 여기에요. 보이시죠? 저기는 140에서 145가 아니라 145에서 150 사이니까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19번 보겠습니다. 상대도수의 분포표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대도수라는 게 도수를 갖다가 퍼센트로 나타낸 걸 상대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 y라는 거는 100% 얘기하는 거라서 y를 일단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 같은 경우는 얘네를 더하면 0.6이 되고 얘까지 하면 0.65 더하면 0.75가 되면서 결국 x라는 것은 0.25가 되는 게 맞죠. 25%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으로 저축한 달은 60% 맞네요. 10,000원에서 20,000원은 0.6이니까 60%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괜찮? 20,000원 이상 저축한 달은 전체의 3분의 1이다. 네. 보세요. 20,000원 이상이라는 것은 얘네를 합치면 0.3이니까 10분의 3이란 말이에요. 틀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부작인데 일단 1화는 없고요. 2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 또 2학년 1학기께 또 업로드가 될 테니까 그걸 또 계속 이어서 끝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